혹시 요즘 사람 관계가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관계를 지키는 힘은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예민해집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오래된 친구의 무심한 표정, 직장에서 스쳐간 한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는 관계에서 늘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왜 나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참는 것 같을까요?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기대 하나가 올라옵니다. 나를 좀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그만큼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계산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자랍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나는 상대의 태도보다 내 기대를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입니다. 상대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곧 나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를 지키는 첫 태도는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우리는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관계는 결국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배워갑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다투지도 않았고 크게 상처를 준 일도 없는데 어느 날 문득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고 웃고는 있지만 깊은 이야기는 사라진 상태. 우리는 그 어색함을 모른 척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가까웠던 사람과 점점 할 말이 없어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관계가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표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굳이 하지 않아도 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확인받지 않으면 쉽게 마릅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소중함은 흐려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표현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덕분에 좋았다고, 그때 말이 힘이 되었다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이 태도는 체면을 내려놓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사이인데 굳이 말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운함은 쉽게 표현하면서 고마움은 아껴둡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은 서운함의 해명이 아니라 고마움의 반복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추측으로 빈자리를 채웁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마음이 식었다고, 더 이상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관계를 지키는 태도는 다릅니다. 추측 대신 질문을 택합니다. 단정 대신 대화를 택합니다. 혹시 요즘 바쁜 일이 있었는지,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한마디가 쌓인 오해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관계는 특별한 사건으로 무너지기보다
작은 표현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시 따뜻해지는 방법도 거창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는 안부도 좋고, 그냥 문득 생각이 났다는 말도 좋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되 조용히 전합니다. 그 태도가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어색해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오해가 쌓일 때입니다.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온 것처럼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지만 속으로는 예전과 다르게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괜히 망설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는 상대의 말 한마디를 오래 붙잡고 놓지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상상하며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가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나를 가볍게 본 건 아닐까? 이런 해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해석은 언제나 내 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곧바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실일까?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일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아서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루의 상태를 그 사람의 본 모습으로 단정해버리면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태도는 사람을 한 장면으로 판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실수로 어제의 진심까지 지워버리지 않는 것,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는 분명히 남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곧바로 결론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생겼다면 마음속에서 키우기보다 조용히 꺼내어 말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따지듯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상대의 표정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었음을, 혹은 그 역시 상처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는 완벽한 이해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어가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곱씹으며 상처를 키우기보다 한 번쯤 다른 해석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감정보다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말 한마디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쌓아온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심스러워지기보다 오히려 편해집니다. 편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 편안함이 배려를 줄이기도 합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무심해지고 설명을 생략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이해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줄까요? 아마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함과 무심함은 다릅니다. 솔직함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무심함은 마음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합니다. 격식을 차리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것, 고마움을 당연하게 두지 않는 것, 서운함이 생겼을 때 침묵으로 벌을 주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를 시험하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대신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점이 서운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멀어졌다고 차분히 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실망도 깊습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전부 상대에게 맡기면 우리는 늘 불안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태도는 기대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를 말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을 속으로만 키우지 않고 부드럽게 꺼내어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자주 돌아보고 더 자주 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익숙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것이 언제였는지, 혹은 서운함을 차분히 설명한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도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결국 시간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갈등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어질 때 시작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 마음속 저울을 꺼내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는 사과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 질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내 감정이 정당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압니다. 관계에서 완전한 승리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겼다고 느끼는 순간,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물러나 있습니다. 그 물러남이 쌓이면 마음의 거리가 됩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태도는 옳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는 일입니다.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자존심을 세우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이해하는 쪽이 됩니다. 억울함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사과를 받아내는 것보다 이 사람과의 시간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긴 시간으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삼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입니다. 따지듯이 묻지 않고 감정을 설명하듯 말하는 태도. 당신이 왜 그랬냐고 묻기보다 나는 그때 이렇게 느꼈다고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존심을 관계 위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관계를 더 위에 둡니다. 그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과 한마디인지 아니면 이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말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보다 긴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상대를 잘 안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저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익숙함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게 될까요? 아마도 마음속에서 이미 답을 정해 두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늘 그렇다는 생각, 결국 또 실망할 것이라는 예감이 귀를 닫게 만듭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멈춥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전부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나이만큼 변하고 상처만큼 달라집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도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오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는 변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미 정해진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태도는 상대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전의 실수를 기억하되 오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 그 여백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이해하려 하기보다 반박할 준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내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서로의 독백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들으려 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해하려는 태도는 전해집니다. 그 태도는 묘하게도 상대의 마음을 낮춥니다. 방어하던 말이 부드러워지고 높아졌던 목소리가 차분해집니다. 관계는 설득의 기술보다 경청의 깊이에서 갈립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보다 누가 더 잘 들어주느냐가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일이 있다면 잠시 내 생각을 뒤로 미루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내 말이 옳다는 증명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아는 만큼 단정하지 않고 들은 만큼 판단합니다. 그 태도가 결국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참고 버티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쪽입니다. 참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끊어내면 또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등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나답게 서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선다면 그 또한 관계를 키울 기회를 놓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태도는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건강한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거리는 멀어짐이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시간도 모두 같아야 안정된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공간이 사라지면 관계는 답답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다름도 지킵니다. 나는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런 방식이 편하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고백은 벽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이상하게도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안정됩니다. 서로 어디까지 다가가도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미안함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미 마음은 멀어졌지만 정 때문에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태도가 흐려집니다. 애매한 친절, 형식적인 말, 억지 웃음이 반복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싶은 관계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가기로 했다면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대합니다. 선택한 관계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꺼이로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상처는 깊게 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관계 속에 서 계십니까? 참고만 있는지 아니면 쉽게 돌아서려 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나를 세운 채로 상대를 마주합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어떤 관계는 애써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붙잡아도 이미 서로의 방향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지,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지 자꾸 돌아봅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만 성숙한 걸까요? 관계를 지키는 태도에는 붙잡는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용기도 함께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을 닳게 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좋은 기억까지 흐려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여기까지였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을 함부로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떠나보낸 자리에는 빈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덕분에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을 더 또렷이 바라보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인연을 붙들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인연을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어쩌면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끝날 때를 아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한번 크게 겪고 나면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걸음 물러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다시 믿어도 괜찮을까요? 관계를 지키는 태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두는 일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상처는 줄어들지 몰라도 따뜻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 경계 없이 다가가면 같은 자리에 또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엽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은 채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 배웁니다.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보다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다시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조건 신뢰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지나오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갔고 어떤 인연은 아직 곁에 남아 있습니다. 돌아보면 관계를 지켜준 것은 특별한 말솜씨도 대단한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태도였습니다. 서운한 순간에 바로 돌아서지 않았던 마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었던 여유, 이기기보다 이해하려 했던 선택. 그 작은 태도들이 시간을 건너 사람을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내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고 내 기대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 말을 한 번 더 고르는 일. 그렇게 살아온 당신이라면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의 관계가 조금은 더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더라도 당신의 태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